언어과학과 코딩 심화편 컬렉션 자료용의 마지막인 딕셔너리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학습할 목차는 딕셔너리의 개념과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생성하는지, 생성됐으면 어떻게 조작하는지, 그 다음에 활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활용 예제까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딕셔너리 하면 여러분들 어떤 단어예요? 사전이라는 의미가 있죠? 네, 사전. 사전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영안사전이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애플이라는 값을 찾으면 뭐가 있어요? 사과라는 값이 있어요. people이라는 걸 찾아보면 거기에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 영어와 한글이 짝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찾는 값을 우리가 키라고 하고요. 해당하는 키에 대응되어 있는 값을 value라고 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즉 사전과 유사한 구조로 가져 있는 키와 값, 키와 value가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딕셔너리. 그래서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쌍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쌍으로 이루어진 거를 요소로 본다는 거죠. 요소들을 여러 개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쉼표를 통해서 구분을 하죠. 그래서 키와 value가 즉 애플은 사과, people은 사람. 이렇게 서로 짝꿍이 이렇게 지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짝꿍 지어서 요소들을 표현한다 라는 게 그런 자료형이다 라는 거예요. 자료형이 바로 딕셔너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런 딕셔너리는 어떻게 쓰냐 라는 거를 보겠습니다. 자, 딕셔너리는 앞서 봤듯이 키와 value가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들이 요소들이 모여져 있는 집합형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거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키, 즉 이름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름표로 관리한다.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안사전이 있다고 하면 애플을 가지고 사과를 찾는 거지 사과를 가지고 애플을 찾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이름표를 키라고 했을 때 그 키를 가지고 관리하는 자료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딕셔너리 특징을 보여주겠어요. 자, 첫 번째, 키는 중복이 불가능하대요. 자, 사전에 애플이라는 게 여러 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애플은 하나가 있고 거기 안에 애플이 사과 이렇게 써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키는 중복이 불가능하다. 근데 값은 중복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똑같은 값, 즉 우리가 뭐 사람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요. 사전에 그죠? people이 사람 이렇게 있으면 휴먼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해당하는 value는 중복이 가능해요. 하지만 people이나 휴먼은 하나씩만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응한 짝꿍이 사람이라는 게 같이 있을 수는 있지만 동일한 값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하는 키는 중복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거기에 할당되어 있는 value 값은 중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키에 해당하는 자료형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즉 변경이 안 된다. 중복이 불가능하다 라는 거고, 아까 키를 가지고 관리하니까 변경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변경이 불가한 자료형만 가능해요. 그래서 숫자, 문자, 튜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렉션 자료형 중에 해당하는 요소를 변경할 수 없는 자료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튜플만 그랬죠. 리스트와 집합형은 요소들을 수정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키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자료형에 제한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봤었던 우리 리스트, 튜플, 집합 이런 애들은 해당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자료형은 여러 가지 쓸 수 있었지만 딕셔너리에서는 키에는 해당하는 자료형에 대한 제한이 있고요. 값에는 상관이 없겠죠. 그다음에 자, 키를 가지고 찾으니까
키를 가지고 찾으니까 탐색을 할 수 있어요. 키를 가지고 탐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른 탐색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앞서 썼던 리스트나 튜플처럼 딕셔너를 가지고 그러니까 인덱스를 가지고 접근하는 건 아니다. 딕셔너리는 인덱스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집합형도 마찬가지로 인덱스가 없으니까 인덱스로 접근이 불가능했죠. 이런 컬렉션 자료형들이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해당하는 특징들을 여러분이 잘 아시면 활용하실 때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자, 딕셔너리를 생성하는 방법은 집합형과 마찬가지로 중괄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대신 중괄호 쓰는 대신 쓰는 형태, 요소들을 쓰는 방법이 키와 밸류가 짝꿍을 지어서 써야 되고 해당하는 요소들을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서 나열을 한다는 거예요. 자, 딕셔너리도 마찬가지로 dic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할 수 있는데 dict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 있는데 쓰는 방법이 좀 달라요. 자, 쓰는 방법은 뒤에서 설명해 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 딕셔너리 생산하는 방법. 아까 우리 집합형에서 중괄호를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A라는 게 나는 이렇게 빈 걸로 쓸 거야 라고 하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집합형 셋이 될까요? 아니면 딕셔너리가 될까요? 자, 이렇게 중괄호만 쓰면 이렇게 딕셔너리가 된다. 셋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집합형을 빈 집합을 만들고 싶으면 셋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라 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중괄호만 쓰는 거를 딕셔너리로 인식이 될 거니까 그래서 딕셔너리는 중괄호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dic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명을 짓고 중괄호를 통해서 쓰는데 주의할 점은 키와 값이 이렇게 콜론으로 짝꿍을 지어서 하나의 요소를 쓰고 콤마, 두 번째 요소 쓰고 콤마 해서 요소들을 쭉 쓰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딕셔너리를 생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라는 값에 애플과 사과를 이렇게 짝꿍 지어서 첫 번째 요소를 썼고요. people과 사람을 짝꿍 지어서 쭉 썼어요. 쭉 데이터가 있을 때 나는 첫 번째 값을 알고 싶어 라고 해서 자신있게 인덱스 번호를 갖다 쓰면 인덱스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딕셔너리로 정의되어 있는 자료형에서 해당하는 요소 값을 찾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앞에 이 키값, 그죠? 이 키값들을 가지고 찾는다 라고 했으니까 데이터에 애플이라는 키를 찾아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애플이라는 키를 가지고 있는 value 값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키로 탐색한다. 딕셔너리는 키로 탐색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dic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짝꿍을 짓는다 라고 했을 때 요소를 직접 쓸 때는 이렇게 콜론을 가지고 짝꿍을 짓지만 함수를 가지고 쓸 때는 이렇게 등호, 우리가 할당 넣는 자로 생각하는 그죠? 자, 이 값을 통해서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키1에 값1을 같이 짝꿍으로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코어라는 값에다가 이렇게 할당을 하는데 주의할 점은 앞에 있는 키 값은 이렇게 덤프를 생략을 해야 돼요. 생략. 키에 문자열을 쓰게 되면 그래서 쓸 때 우리가 문자열은 무조건 다운표를 써야 돼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 dict라는 함수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앞에 있는 키 값에는 다운표를 생략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야 구문 에러가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빈 딕셔너리 생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중괄호만 사용하거나 이렇게 빈 요소를 넣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딕셔너리를 조작하는 방법을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를 조작하는 거. 자, 딕셔너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키와 값,
키와 밸류가 쌍으로 요소로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회는 인덱스로 하는 게 아니라 키를 가지고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작을 할 때 중요한 거는 키가 되는 거예요. 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찾는 방법이에요. 데이터 요소들이 키와 값을 짝꿍을 이어서 들어가게 되니까 찾을 수 있는 거는 키를 찾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밸류 값을 찾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키와 밸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찾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 방법들이 바로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밸류, 즉 키와 짝꿍이 되어 있는 밸류를 찾는 방법이에요. 변수명을 쓰고 우리 인덱스처럼 이렇게 대괄호를 쓰는데 여기 안에 인덱스 번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키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키를 직접 써주면 해당하는 키에 할당되어 있는, 즉 짝꿍되어져 있는 밸류를 찾아주는 거예요. 하지만 해당하는 여기 물어보는 이 키가 없으면 에러가 뜰 거고요. 자, get이라는 거예요. get이라는 .get이라는 메서드를 활용을 하면 똑같은 밸류를 찾는 방법인데, 차이점은 get을 하면 없을 때 그냥 기본값을 알려줘요. 자, 기본값이라는 걸 여기다 쓸 수 있는데, 자, 변수명하고 대괄호 쓴 다음에 키 값을 여기다 쓸 때인데, 그냥 .get이라는 메소드를 쓰고 가로치고 키를 쓰고 여기가 기본값은 뭐 생략도 가능하지만 여기다가 만약에 없음이라고 쓰면 키가 해당하는 딕셔너리 없으면 이 기본값이 그냥 반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류를 찾았다고 하면 뭐 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keys라는 메소드를 활용하면 이 해당하는 딕셔너리에 키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라는 거를 쭉 나열해 주는 거고요. 거꾸로 이제 값들만 보고 싶을 때 값들만, 그래서 .values 이렇게 해서 메소드를 활용하면 값들만 쭉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짝꿍 지어서 들어갔을 거니까 짝꿍되어 있는 요소들을 보고 싶다 라고 하면 items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in과 다니는 마찬가지로 컬렉션 자료용에서 사용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도 쓸 수 있다 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해당하는 조작하기에 대한 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스코어라는 뭔가 점수를 담아져 있는 형태예요. 네, 국어와 85, 영어와 90 이렇게 과목명과 점수가 짝꿍 지어서 들어가져 있네요. 그게 중괄호로 묶여져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딕셔너리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밸류를 찾는 거예요. 자, 스코어라고 되어 있는 변수에서 국어를 찾아줘 하니까 국어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결과는 국어에 할당되어 있는, 즉 짝꿍 지어져 있는 값이 찾아집니다. 근데 나는 85를 찾고 싶어요. 그럼 85는 못 찾아요. 그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서 우리가 영한 사전이에요. 그러면 영어를 찾아야 한글이 나오는 거지, 한글을 찾으려면 그거 찾기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없어요 라고 나올 거예요. 자, get이라는 걸 볼까요? get 똑같이 쓰지만 이거는 .get이니까 앞에다가 변수명 쓰고 .get 메소드 get 쓰고 가로치고 찾고 싶은 키 값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90. 그런데 .get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인데 여기다가 뭐 음악을 썼어요. 그러면 음악은 여기 키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기본값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85라는 게 키 중에 찾는 거예요. 키 중에. 자, 85는 여기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키가 아니라 밸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키가 들어가야 되니까, 키가 없으니까 없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키값, 그 다음에 밸류값, 그 다음에 키와 밸류값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키,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여기는 values, 그 다음에 items,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면 각각의 키들과 밸류 값들과 그 다음에 짝꿍 지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보여주는데
자, 짝꿍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도 튜플로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무 확인 인과 나디는 쓴 방법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컬렉션 자료원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조작하는 방법에서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추가, 수정, 삭제가 있어요. 자, 요소를 추가하고 요소를 수정하고 요소를 삭제한다 라는 거는 무슨 이야기예요? 추가한다, 수정한다, 삭제한다 라고 하면, 자, 일단 먼저 수정은 키를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밸류를 수정한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밸류를 가지고 조정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건을 추가한다, 즉 짝꿍 처해져 있는 요소들을 추가할 텐데, 단건 하나의 키와 하나의 밸류, 그러니까 하나의 키를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키에다가 어떤 값을 연결해서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키 값이 다른 데 있는 거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 있어요. 키가 중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밸류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 건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 리스트에서도 여러 가지를 추가한다는 거는 새로운 리스트를 연결해서 확장한다 라는 것도 방법이 될 거니까, 뭐 병합한다, 서로 다른 딕셔너리로 되어 있는 것을 병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네, 수정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수정은 키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밸류를 수정하는 거예요. 기존에 원래 있었던 밸류가 있었을 텐데, 해당하는 키에, 즉 people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밸류 값이, people이라는 키에 사람이라는 밸류가 짝꿍이 지어 있었는데, 사람이 아니라 난 이거를 인간으로 바꾸고 싶어 라고 하면, people을 인간으로 바꿀 때, 즉 밸류값만 바꿀 때 이렇게 u밸류를 지정하는 게 해당하는 키 값에다가 새로운 값을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또는 업데이트를 쓰게 될 텐데, 앞에 있는 이 추가하기와 유사한 방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업데이트 했을 때는 기존의 키가 있으면 수정이 되는 거고, 새로운 키가 있으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중복된 키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미 people이라는 값에 사람이라는 값을 이렇게 짝꿍을 지어야 하는데, 제가 human이라고 썼어요. 썼으면 이 human은 앞에 없었어요. 없으면 얘는 새로운 요소로 추가가 돼서 여기에 똑같은 값이 있어도 상관없죠. 사람 이렇게 서로 짝꿍을 지어도 되지만, 제가 people이라는 말을 또 썼어요. 하고 여기다가 인간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하면 people과 people이 있네요. 그러면 얘를 있으니까 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people이 가지고 있었던 거를 이 값으로, 새로운 값으로 대체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게 업데이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똑같이 추가나 수정할 때 쓰지만, 키가 만약에 있는 값이라면 수정이 되는 거고, 없는 값이면 추가가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소를 삭제하는 것도 델몬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팝과 클리어라는 거가 있습니다. 쓰는 방법은 동일하니까요. 중요한 거는 키를 가지고 한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스코어라는 값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있고요. 새로운 스코어 new라는 거에다가 사회체육을 넣었어요. 자, 해당하는 딕셔너리 형태가 두 개가 있다, 두 개의 변수가 있다 라는 거를 보시고 밑에 있는 설명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키와 새로운 키의 밸류를 연결을 해서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스코어 사회에는 92, 여기 스코어라는 변수에 사회가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새로운 키와 새로운 값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자,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에서 이렇게 딕셔너리로 되어 있는 여러 개를 넣어보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들어간다. 또는 동일한 값이 여기 새로운 변수로, 딕셔너리라는 변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직접 이렇게 넣어도 해당하는 스코어 new라고 딕셔너리로 정의되어 있는 변수 값이 스코어랑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수정하는 거, 국어의 위치 값을
80으로 수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인덱스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키가 들어간다. 그래서 국어의 키 값을 가지고 있는 거를 8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80으로 되어 있는 게 80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국어 영어. 국어 영어를 업데이트해요. 업데이트. 국어와 영어가 있어요. 있으면 원래 있었던 85를 88로, 원래 있었던 90을 92로 이렇게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자, 국어, 음악 이렇게 이번에 업데이트 해보니까 국어는 있으니까 점수가 바뀌는 거고, 음악은 스코어라는 변수에 없었죠. 여기 없으니까 여기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여기는 79가 되겠네요. 자, 여기 79 값이 79 이렇게 해서 음악은 79 짝꿍 지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삭제하는 거는 이제 델 문을 통해서 삭제가 될 텐데, 델은 자, 이렇게 값 속에 하면 이 해당하는 키에 해당하는 짝꿍 지어져 있으니까 짝꿍 중에 전부 다 이렇게 삭제가 되는 거예요. 자, 파악하고 국어 키를 하면 국어 키 85 값을 찾아낸 다음에 삭제가 된다. 자, 클리어 하면 이렇게 빈 거 된다. 클리어와 델하고 스코어라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클리어는 담아져 있는 바구니를 비워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델은 해당하는 변수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 차이점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어는 변수는, 즉 스코어라는 변수는 유지는 해요. 하지만 안에 있는 요소들을 다 지워주는 거고, 델하고 스코어 하면 스코어는 변수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니까 변수 스코어라는 그 값을 담아내는 바구니가 없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딕셔너리에 대해서 활용하는 실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딕셔너리를 활용하는 실습 문제예요. 자, 요구사항이에요. 자, 5명의 학생의 과목별 점수를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해서 다음을 구하래요. 첫 번째는 과목별 평균, 두 번째는 학생별 통점을 계산하래요. 자, 바로 이 성적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성적표가 이런 성적표가 있었을 때 여기는 과목별 평균 점수가 이렇게 각각 계산되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총점 부분은 해당하는 학생들이 몇 점을 맞았는지가 이 값들이 전부 다 더해져서 여기에 써지게 될 거예요. 자,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데이터는 이 표를 보고 학생 이름, 즉 홍길동, 그 다음에 과목명, 국어는 90점, 영어는 85점, 점점점점 이렇게 해서 데이터들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서, 즉 딕셔너리 형태로, 이렇게 딕셔너리 안에 딕셔너리가 또 있네요. 자, 이런 형태로 저장을 해서 해당하는 것들을 반복을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국어에 대한 점수를 다 더해서 평균을 구하고, 자, 이번에는 이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밸류 값들을 쭉 더해서 총점을 구해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통해서 활용하고, 평균을 구할 때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출력을 해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코딩이 됐다라고 하면 아마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과목별 평균이라는 말이 출력이 된 후에 각각의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점수를 계산하는 결과값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학생별 총점이라는 거를 각각의 학생들의 이름마다 총점이 몇 점이야에 해당하는 값을 다 각각 더해서 이렇게 연산해서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게 실습 예제입니다. 자, 그럼 바로 풀려니까 약간 막막하죠? 그래서 해당하는 프리 가이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힌트를 드릴게요. 자, 데이터를 준비를 먼저 해야 돼요. 중첩되어 있는 딕셔너리로 다루는 거예요. 자, 풀이를 해드릴 텐데, 풀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즉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이제 구현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먼저 아까 보여드리는 것처럼 홍길동의 이름, 과목명, 점수들을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안에 또 다른 딕셔너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해당하는 키와 밸류가 이렇게 짝꿍지고, 키와 또 다른 이렇게
밸류들이 짝꿍 지어지는데 거기 안에 또 다른 키와 또 다른 밸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저장을 해보라 라는 거였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럼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코어라는 변수에 홍길동도 있고 김철수가 일단은 키예요. 그러면 일단 키로 찾아보면 홍길동을 찾으면 뭐가 나와요? 홍길동 키에 할당되어 있는 이 밸류 값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밸류 값을 보니까 여기도 키고 여기도 밸류네요. 그러면 이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국어를 찾아낸다 라고 하면 영어네요. 자, 국어 영어 홍길동의 영어를 찾는다 라고 하면 홍길동을 쓰고 여기는 영어가 또 키가 될 거니까 이렇게 쓰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자, 중첩되어 있는 리스트 튜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해당하는 이렇게 스코어라는 변수에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키 값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 안에 해당하는 영어를 가지고 있는 값 찾으면 해당하는 할당되어 있는 즉 짝꿍 지어져 있는 밸류가 탐색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영어만 다 찾아서 더해주고 국어만 다 찾아서 더해주고 수학만 다 찾아서 더해주면 과목들에 대해서 총점과 평균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이 홍길동에 있는 국어, 영어, 수학만 가지고 여기가 국어, 영어, 수학을 찾으면 90, 85, 80이 나올 거니까 그걸 다 더해주면 총점이 되겠네요. 자, 이게 푸는 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방식대로 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자,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풀이 영상이니까요. 잠시 정지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잘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주어진 데이터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딕셔너리로 쓰게 돼 있었죠. 자, 그러면 딕셔너리로 이렇게 여러분들 잘 쓰셨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홍길동과 김철수 전부 다 이렇게 잘 담았을 겁니다. 그러면 잘 담아져 있는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제 뒤에서 풀었을 때 평균을 구하는 거. 자, 저는 국어, 영어, 수학을 일단 먼저 리스트로 먼저 담아놨어요. 그 리스트로 담은 거는 여기서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각 과목들을 찾아서 먼저 합계를 잡아낼 거니까요. 그래서 과목별 평균을 먼저 그냥 출력을 먼저 해줄 거고요. 자, 출력된 해당하는 그 평균 부분에 대해서 구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변수들을 전 지정을 했고요. 해당하는 이 스코어가 우리 앞서 있는 여기였죠. 이 스코어라는 거에서 첫 번째 값을 가져오면은 해당하는 학생에 해당하는 학생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서브젝트가 요거 이 해당하는 서브젝트 첫 번째가 국어였으니까 여기가 이제 국어가 될 거예요. 자, 국어에 대해서 찾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국어에 대해서 점수를 다 더해주고 해당하는 것들을 다 더했으면 이제 영어, 수학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하는 과목과 평균을 구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반복문을 통해서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과목별 평균을 구했다 라고 하면 학생별로 가지고 있는 총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학생별 총점을 구했는데 자, 여러분들 나머지는 앞에서 봤었던 과목에 대해서 구한 거랑 유사한 방법인데 저는 학생들 총점을 구했을 때 이 집합형 자료로 한번 자료를 담아봤어요. 자, 이건 그냥 참고로 담아둔 이유는 나중에 혹시라도 토탈의 점수를 이렇게 좀 했을 때 나중에 이 값들만 가지고 누가 더
잘 받는지, 즉 순서, 성적 순위를 뽑을 때 좀 활용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냥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코드는 여기 쓰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이 문제는 풀이가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증성을 생각을 하면 이런 것도 구상할 수 있겠다 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컬렉션 자료용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학습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리스트, 튜플, 집합, 딕셔너리 각각의 특징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거를 조작하는데 어떤 방법들을 활용하는지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효율성 있는 코딩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도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컬렉션 자료용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